안녕하세요. 굳은 땅 홍해걸입니다. 오늘은 제주가 아니고 서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건강하셨죠? 여러분, 오늘 주제도 다소 심각합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숱하게 많은 가짜 뉴스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낚이지 않을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들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워낙 사례가 많아서요. 아주 짤막짤막하게 되짚어 볼까 합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저는 광우병이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되새겨 봐야 할 가짜 뉴스 사례다. 당시 이제 MBC PD 수첩에서 촉발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죠. 진보 좌파 쪽이 유리하도록 어떤 과학적인 팩트가 지나치게 부풀려져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공격하는데 활용된 측면이 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아레사 빈슨 사례가 대표적이잖아요. 실제로 죽은 소녀가 위절제술을 받고 해면체에 문제가 생긴 병을 앓았는데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고 전문용어로 이제 CJD 앞에 베리언트라는 게 일부러 붙인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PD 수첩은 번역의 오역이다라고 고의성을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 방송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국력을 낭비하고 과도한 공포심에 휩싸였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지금 뭐 14, 15년이 됐습니다만 미국산 소고기 뭐 30개월 미만이든 이상이든 그걸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공식적으로 단 한 케이스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뭘 의미합니까? 왜 우리는 과도하게 국민 생명과 건강이라는 그 구호 아래 지나치게 과도한 공포, 거기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대처, 이런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낭비,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뭐 성주의 사드도 마찬가지죠. 전자파로 사람이 튀겨지고 뭐 참외의 DNA가 파괴되고 먹지 못하고 무슨 프랑켄슈타인이 나오는 것처럼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학자들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가 속한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공포심을 부풀리는 대표적인 행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수 우파 쪽도 마찬가지죠.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백신의 괴생명체가 나왔다. 그건 그냥 오염이에요. 오염된 기생충인데 마치 뭐 제조 과정에 백신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걸 의사가 주장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믿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사 가운데서도 좀 괴팍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주장에 여러분들이 휩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주장도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의 산물이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뭐 개구충제 얘기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뭐 조그만 매체에 말기 폐암에 걸린 남자가 뭐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먹었더니 씻은 듯이 나았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의 듣도 보도 못한 작은 유튜브 채널이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른바 어뷰징, 조회수를 클릭하기 위해서 올렸단 말이죠. 개구충제로 말기 암이 뭐 씻은 듯이 완치돼.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공짜로 히트를 치면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른 나라는 뭐 뉴스가 처음 비롯된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어떤 선진국에도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있고 그들도 안타깝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었지만 개구충제를 먹으려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래요. 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선동적인 뉴스에 취약할까?
저는 지금도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어떤 권위 있는 기관, 뭐 MD 앤더슨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처음에 주장했던 그 남자는 의무 기록도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야무야 되고 아무도 재현성 입증이 안 되고 급기야는 이제 그거 드신 분들 가운데 개그맨 김철민 씨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숨졌잖아요. 왜 그렇게 전문가들이 뻔히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믿으면서 병원에서 받아야 할 정식 치료 증상을 완화한다라든지 그런 도움도 마다하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좀 전문가를 좀 불신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특정 성분을 과도하게 공포를 좀 부풀리는 것도 많았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백수호에 뭐 2엽 우피소가 섞였다 이래갖고 난리가 나고,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2엽 우피소는 무해하다. 이게 식약처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게 뭐 일부러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재배하는 과정에서 DNA가 일부 섞여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해석인데 마치 독극물처럼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어쨌거나 뭐 그 기업은 망하고 와전됐다는 얘기죠. 와전됐어요. 이것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언론 기관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가 고의로 어떤 특정 업체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퍼뜨린데 좀 이른바 활용된 게 아니냐. 또 있네요. 갑자기 1980년대 왜 공업용 우지파동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삼양라면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누군가가 투고를 했는데 일종의 무고죠. 뭐 저 라면 회사가 공업용 소 기름을 수입해서 그걸로 라면 만들었다.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갖고 뭐 구속시키고, 근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피해가 없고 무해하더라. 그리고 공업용 우지라는 것도 언론이 만든 용어라는 거죠. 원래는 원유 상태의 비식용 우지였다는 얘기예요. 수입할 때 미국에서 소기름을 안 먹으니까 원유 상태, 덩어리 상태로 갖고 온 걸 녹여갖고 그냥 쓴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해도 그게 불거지기 20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써왔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데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이 와 죽일 놈 해갖고 나중에 무죄 판결 나면 뭐하냐고요. 회사는 그냥 덕석지 망하고. 이게 우리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돌아가신 김영애 씨 황토팩 중금속이 섞였다. 이래갖고 파산되고 이 김영애 씨는 췌장암으로 숨지고, 이거 보도한 KBS는 결국은 무죄 판결은 났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MBC 비유수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론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보도한 거니까 설령 잘못된 보도라 하더라도 그걸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의 무죄지 그들 보도가 옳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사과해야죠. 알고 봤더니 그게 황토 제조하는 과정에 자연적으로 흙에서 들어가는 철 성분이에요. 근데 그걸 마치 중금속 하니까 엄청 해로운 것처럼 사람들을 오인하고, 그 덕분에 뭐 언론사들은 어뷰징 해갖고 뭐 조회수 장사 잘하고 특종했다고 좋아했지만 사람들을 과도하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죠. 우유도 그렇죠. 신야 히롬이라고 일본 의사가 주장했잖아요. 우유 먹으면 큰일 난다. 아, 일본의 의사가 이런 주장을 했대. 이건 정말 사람이 개를 무는 거잖아요. 우유가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유는 이종 단백질이고 뭐 항생제, 뭐 호르몬 섞여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근데 이종 단백질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유만 그래요? 그리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왜 먹냐고요? 그것도 이종 단백질인데. 그리고 항생제나 호르몬제 많이 들어가 안 되지만 극미량 들어간 걸 왜 문제 삼냐고요? 지금 원전 오염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방출하라면 제일 좋고 저도 방출하는 건 반대하지만 설령 방출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연안의 해산물을 못 먹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팩트인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괴담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애꿎은 우유가 그냥 몰매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10배나 많은 우유를 마시냐고요. 다른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보자고요. 왜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권위 있는 기관은 우유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냐고요. 왜 신야 히로미 말은 믿고 권위 있는 기관 말을 안 믿느냐고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의사 가운데 곤도 마코토라는 양반이 또 암을 치료하지 말라 뭐 또 이런 주장을 해서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죠. 물론 일부 암 가운데는 항암 치료 수술에도 암 독성이 DNA가 워낙 강해서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안 되는 게 있죠. 조기에도. 그러나 그런 암은 1% 미만이고 대부분의 암은 일찍 발견해서 잘라내고 검진받아서 그리고 완치가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훨씬 많은 암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건 그대로 무시하고 작은 일부의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암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진을 하는 게 인체에 해롭고 무해하고 병원이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몰아가는 건 지나친 음모론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짜 뉴스에 낚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돈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정치 진영에 민감한 그런 소식일수록 이 뉴스가 뭔가 솔깃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특정 정파에 유리한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그런 뉴스일수록 여러분이 의심을 해야 돼요. 그건 과대포장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확대 재생산에 동원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주의가 깔려있는 게 많단 말이죠. 바이럴 마케팅으로 특정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무해한 어떤 성분을 막 작은 논문 하나를 갖고 엄청나게 해로운 것처럼 부풀리고 공익단체에서 마치 고발하는 식으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뭐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 세계 유수한 화장품이나 식품 메이커에서 다 쓰는 성분인데 안전하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무슨 그런 거 하나 끄집어내서 꼬투리를 잡아서 마치 그게 안 들어가야만 좋은 것으로, 그래서 간접적으로 특정 업체를 유도하는, 이런데 여러분이 낚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어떠한 위험 수준에 비례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광우병도 그 당시에도 전문가들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 설령 걸린다 하더라도 수십억 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1년에 4, 5천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데 여러분이 차 운전하러 나가면서 아, 내가 이거 오늘 운전하다 죽을지 몰라, 무서워.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값싼 소고기,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수십억 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막 모든 국민들이 벌벌 떨면서 먹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게 합리적인가? 그게 합리적이라면 왜 그 당시에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100여 개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유난을 안 떨었는가? 꼭 그렇게 검역주권이라는 이름 아래에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가? 그 두려움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국력을 낭비한 건 아닌가? 대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대비를 하되 위험성에 비례해서 대비하는 게 과학적인 사고 방식인데 우리는 이게 진영 논리로 너무 뻥튀겨졌다. 원전 오염수도 마찬가지로 솔직한 얘기로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몇백 배, 몇천 배 더 해로운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바로 다음날 응급실에서 사망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거든요. 원래 안 죽을 사람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다음날 바로 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건강 생명에 훨씬 더 해로운 인자인데, 아니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는데 이 굉장히 작은 확률로 닥쳐올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과도하게 뭐 우리나라 수산업이 폭망했고 해녀도 방호복을 입어야 되고 이런 주장에 여러분들이 휘말리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자, 솔깃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십시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난 떠는 게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의사라고 무조건 믿지 맙시다. 교수라고 무조건 믿지 맙시다. 그 사람 혼자의 그냥 괴짜스러운 그런 주장에 여러분이 휘말리면 안 돼요. 동시대 학계나 전문가 그룹의 보편타당한 이른바 중론을 믿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민주사회 과학을 믿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만 우리가 가짜 뉴스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나라가 좀 더 합리적인 국가가 되는 길이다 라는 점을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어요. 네, 정치적인 진영 여러분 우리 그거 혐오해야 합니다. 상대를 악마하지 말고요. 과학은 과학 그대로 지켜보고 100%를 보장하면서 다그치면 안 돼. 너 먹어 임마. 네가 먹어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그 오염된 물을 왜 마셔요? 그게 주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해산물 먹어도 되냐?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이게 학계의 중론이란 얘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오늘 굳은 땅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한 초여름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